자, 똥가리나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계좌가 아마 두 개 계좌로 좀 나뉘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쪽 계좌에는 이제 기아, 하이닉스, 삼성전기, HMM, 주성엔지니어링, 현대바이오, LG화학이,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DB하이텍, 두산중공업, LG화학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LG화학 비중이 월등히 높으세요. 그래서 A 계좌, B 계좌라고 나눈다라고 한다면 A 계좌에도 48%, B 계좌에도 39%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제가 일찍 전달을 받고 했으면 한 번 더 지시를 했을 텐데 묶어서 이제 비중을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묶어서로 제가 계산을 할게요. 암산을 해서 대략 그 투자금을 오픈할 수는 없고 비율만 이제 제가 오픈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 합산해서 50% 가까운 비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LG화학의 비중이 거의 합산해서 50% 가까이.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제 합산을 해서 대략적으로 25%가 조금 안 되는 기준, 25%가 조금 안 되는 기준. 그리고 옆에다 제가 간단하게 써놔야 될 것 같아요. 25% 정도. 그리고 LG화학의 이제 뭐 50% 가까이. 그리고 기아가 이제 양쪽 자산을 이제 합산했다라고 했을 때 10%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이제 10%가 조금 안 되는 수준, 8%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9%. 오케이. 그리고 HMM이 5% 정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비중이 작으세요. 합산을 했을 때 한 1%. 그리고 현대바이오도 합산을 했을 때 이제 뭐 1%, 0.8%.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DB하이텍이 합산했을 때 3.5% 정도.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합산했을 때 3% 정도 그렇게 있으십니다. 그럼 그거에 맞게 이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T 쪽의 기준의 절반 이상 55% 수준을 IT로 채우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25% 합산을 해서 그리고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을 또 삼성전기까지 그렇죠. 삼성전기까지 해서 주력주 IT가 35% 정도 그리고 수익 종목의 IT가 이제 DB하이텍과 주성엔지니어링 해서 뭐 4.5%, 5% 잡으면 40% 정도 되네요. 그죠? 40%. 조금은 더 늘릴 수도 있다라고 설정을 해드립니다. 조금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제 LG화학 기준이 되겠죠. LG화학의 평균 단가가 굉장히 좀 높으신 상태예요. 70만 원 수준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70만 원 수준이신데 이제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번에 이제 한 단계 더 두들겨 맞으면서 뭐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하루에 뭐 가볍게 나올 때 기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하루에 뭐 9%씩의 이런 변동률도 형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의 기준이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전하게 이제 편입이 되신 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구간까지 LG화학을 돌릴 수 있겠느냐, LG화학이 돌려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닥 반발력의 기준이 좀 강도 있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긍정적으로 놓고 봤던 부분이 요 개인 수급 이게 적지 않단 말이에요. 물량이 뺏겨진 게. 그렇게 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떠넘겨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석 부분을 저기간의 외국인들 수급으로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외국인들 수급. 그래서 1월달 기준 이후에 누적적으로 외국인들이 150만 준다면 2%예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물량이 이제 떠넘겨지고 빼앗겨지고 그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과의 수급 흐름에서 이제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이제 판
그런 상황이 되는데 기관들이 이 매도의 이제 절정이 달했을 때 기준, 그러니까 뭐 지금도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만 기관들의 매도 기준이 뭐 60만 주대까지 나올 때가 좀 가파르게 나온 것이 아니었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기관들 쪽에서는 누가 많이 팔았느냐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 연기금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했던 부분은 뭐 위탁 물량이든 자체 물량이든 뭐 비중 조절 정도 수준인 거고 연기금은 여전히 뭐 5% 이상 8%인가요 지난번에 하여간 연기금 쪽의 매도는 제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을 편입하기 위한 부분의 매도.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잠깐 연기금은 훌쩍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뭐 정체 상태에서 일부 샀다가 뭐 다시 그 정도의 수준의 매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쪽이 190만 주 뭐 이렇게까지 매수했다가 요번에 2월 중순 이후에 급격하게 주가가 깨져 내려오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60만 원 이탈되는 시점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멈춰지면서 오히려 일부 매도가 나오면서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더 살 거다라는 어떤 이제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에 외국인들이 기존에 그러니까 2%를 샀으니까 47%를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일부 공매도나 대차가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47%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뭐 공매도 대차 그건 크게 의미가 없죠. 결론적으로 그들의 흐름에 편입의 기준점들 그 기준점이 누적적인 수급에 가깝다. 그러니까 49%의 그 외국인 지분과 주요주 지분 40.72 이것을 이제 합산하면 거의 90% 수준이 외국인과 주요 주주 거기에 이제 기관들을 최소 범위 뭐 3%만 잡아도 개인들에게 떠넘겨져 있는 거는 7%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아쉽게도 시장도 깨져 있고 이쪽 그 LG화학의 방향성조차도 일단은 탄력적인 방어나 탄력적인 흐름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조정이 좀 많이 과도하게 단기적으로도 형성이 됐던 흐름입니다. 결론은 이제 2% 이상의 지금 수급이 1월 이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외국인만 따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이 이제 매도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매수 일부 우위에서 손바뀜이죠. 모건 골드만 뭐 JP 모건 뭐 CS 이런 쪽이 이제 손바뀜의 기준이 되는데 적은 물량으로 또다시 이렇게 2%대까지 밀려내려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걸 떠나서 좀 벅찬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실적 범위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이 버겁게 지금 와닿는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옆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자꾸 귀에 들어오고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저도 방송 관계자분들하고 좀 미팅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야간에도 심야 시간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시각은 다 똑같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 그대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장이 못 간다.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장 조정 나왔다. 우크라이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장 못 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시황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하나만 놓고 보시더라도 다들 원유가 상승이다. 상승이죠. 근데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한 글로벌 시장에 경기 동향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가가 폭락이 와야 됩니다. 폭락이. 왜? 경기가 둔화되고 수요가 급감하게 되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기준점을 어떻게 해석해서 보느냐인데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일단은 뭐 영업이익 부분이 다소 올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유가 계속 강세잖아요. 어찌됐건 강세잖아요. 우크라이나고 뭐든 강세잖아요. 그럼 유가가 강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 정유화학 업체가 조정을 계속 이어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 부분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실적 컨센서스는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 유가의 지금 강세를 감안했을 때 특히 정유화학 업체는 유가의 강세 부분에 긍정적인 해석이 되죠. 근데 지금 전혀 그런 해석을 못 받고 있어요.
왜? 시장도 눌려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이쪽도 LG화학도 어찌됐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시장 해석은 우호적이지 않죠 지금 현재로서는. 자 어찌됐건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주가가 뭐 과하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저평가 인식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급 범위가 외국인들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벅차시더라도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자. 비중을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50% 수준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지 못합니다. 비중을 더 늘리지 못하고 일단은 요 자락에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면서 되돌려주는 흐름이 강도 있게 연출되기를, 그리고 그때 되돌려질 때 마저 이제 수급 마저 보고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 보고 그렇게 해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제한적이냐 그 부분 확인해서 대처할 겁니다. 그래서 요때 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요때 요 흐름들이. 그래서 물적 분할 또 두 번의 리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고점까지 105만 원까지 들어 올려진 흐름이 되는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지금 요 단계에서 굉장히 크게 깨져 내려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뭐 과도하다라는 내용을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추세가 지금 꺾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일단 그 조금만 돌려놓게 되더라도 어차피 일주 월봉의 기준에서 일봉이나 주봉의 경우에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별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오늘도 뭐 굉장히 힘들게 주력주 기준에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방어를 잘 하고 있다가 또 프로그램 쪽에 수급도 일부 들어오다가 매도세가 조금 더 강화되면서 눌림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좀 아쉽지만은 일단은 유지 전략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에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제 LG전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뭐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 CLSA까지도 일단은 매수의 그쪽 창구. 그러니까 CLSA가 지난해 8월 고쯤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CLSA가 내놨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보고서 내놨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깨져 내려간 거예요. 결론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의 수급 동향 범위는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 우위고 외국계 창구에서는 매수 우위인데, CLSA, JP모건 그다음 메릴린치가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든 한 군데 두 군데는. 그래서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일부 외국계에서는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개인 선호 창구는 아예 없어요 지금. 키움 쪽이나 이런 쪽 개인 선호 창구는 제한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이저들의 기준에서 움직임을 주는데, 시장 동향이 어떻느냐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제 판단은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지금 니케이 쪽이 1.75까지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선물이 0.3%의 강세에서 지금 제한적으로 0.06, 0.16 뭐 이렇게 상승폭이 둔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들 10위 안에 들어오고 20위 안에 들어오고 그런 쪽이 지수에 동반적으로 연동이 되면서 눌림폭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흔히 여기서도 그러면은 극대형주 팔고 주력주 팔고 신풍제약도 있고 CS윈드도 있고 이런 쪽을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결론은 시장 지수하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같이 보여드렸을 때 결국 어때요? 중형주, 소형주는 시장 대비 시장 지수가 강세를 띌 때 올라간 적이 없어요. 약세를 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의 변동률이 아랫방향으로 더 확단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주력주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더딘 것 같이 느껴지죠. 더디고 실질적으로. 근데 하이닉스와 LG화학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LG화학에서 손실이 계속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대략적으로 LG화학의 손실률이 20%를 넘겨가고 있어요. 근데
뭐 지난번처럼 9% 무조건 올라와라의 기준은 아니지만 과도하기 때문에 메이저들에 의해서 충분히 돌려질 거다. 그 시점은 개별적인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의 안정화죠. 근데 시장의 안정화는 일단 윤정도 해석으로는 안정화돼 있다. 여기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의 내용들은 뒤로 계속 밀려 나갈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의 비중이 이제 75% 정도 되세요.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뭐 단기 종목의 기준이 되는데 그 비중을 그대로 일단은 유지하시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정리를 못 해놨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삼성 전기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눌려 있다 보니까 또 19만 원의 평균 단가시란 말이에요. 답답해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단은 그 현재 기준에 삼성 전기 쪽 같은 경우에도 19만 원이시면은 조정폭이 굉장히 깊은 거죠. 거의 2만 5천 원, 19만 원에 2만 5천 원, 10%대 하락이 더 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쪽도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간이고 거품이 이제 빠져나가야 돼서 시장이 뭐 윤정도 예상 외로 굉장히 약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해도 이쪽이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그 프리미엄이 시장 조정 때는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쪽은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물론 시장이 진짜 경기가 둔화돼서 우크라이나 사태든 뭐든 경기가 둔화돼서 이쪽의 실적도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뭐 저평가 국면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실적이 뭐 1조 4천억 예상하던 게 1조로 뚝 떨어진다. 경기가 둔화돼서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PER 자체도 낮은 게 아니라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그만큼 진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종목에서의 조정이면 그건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고 저평가 인식으로 주가 눌리면 눌릴수록 저평가 인식이 확장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기 쪽도 우리가 이제 기준 잡는 거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믿고 간다. 그게 이제 어차피 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세 상승은 계속 이어지는 추세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대세 상승기 속에서는 이제 실적주, 자산가치주가 아닌 자산가치주는 뭐예요? 한국전력이죠. PBR이 지금 0.21배. 그러니까 청산하면 10만 원 이상인데 지금 현재 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청산하진 않죠. 법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적인데 이제 실적 부분이 원전 관련된 내용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화당 정부가 끝났고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민주당 쪽의 친환경 부분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돼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정책이 바뀌면 수급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걸 누가 해석할 거예요? 윤정도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바뀌어집니다. 수급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쭉 들어올려지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산가치주가 아니라 예를 들여다볼 때에도 실적의 개선 그 부분을 놓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건 그 지금의 기준에서는 좀 시장도 어렵고 많이 어렵습니다만 실적주 위주로 가져가는 전략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아입니다. 기아가 그나마도 8만 원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행스럽다라고 했는데 또 매수 평균 단가 이제 8만 5천 원이세요. 근데 지금 기아의 경우에도 미끄러져 있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꼬리가 달린 부분도 있지만 최고점의 기준이 이제 9만 원 인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깨져 내려올 때의 흐름이 그나마 이제 8만 원 라인을 잘 지켜주고 3,000포인트일 때 이제 8만 원 이탈되면 그 밑에서 편입을 하면 가격적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 8만 원이 이탈이 된 거죠. 잘 지켜지고 있다가.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의 지수가 어찌됐건 지금 300포인트 이상 밀려 있는 거잖아요. 작년 말 대비 300포인트 이상.
그렇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제대로 좀 잡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이제 사실상은 좀 덜 빠진 그 기준이 되는데, 요 검은 색깔 선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게 요게 지금 300포인트 이상이에요. 뭐 그렇게 감안하면은 사실상 뭐 기아이 같은 경우도 뭐 적게 밀리진 않았죠. 저 기준에 뭐 꼬리든 뭐든 9만 원 찍고 나서 이렇게 밀린 거면 18,000원 밀렸다고 치고 20%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쪽 실적을 보시면 이제 깜짝 놀래죠. 근데 이 실적 범위도 똑같아요. 이 기아의 실적이 지금 추세적으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엔화의 약세 기준이 제한적일 것으로,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강달러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우크라이나 사태를 떠나서 정책적으로 민주당 정책이 강달러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그러면 가격 경쟁력에서 사실상 엔화의 약세 부분에 기아 현대차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한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지금의 PER 자체, 이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저평가죠. PER 5배가 뭡니까? 지금 그 순이익이 5조 4천억 예상치가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배. 하이닉스의 기준이 7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이닉스, 기아, 근데 우리 거 다른 거 말고 우리 걸로 기준 잡으면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에요. 우리 걸로 기준 잡으면 두산중공 53배. 그럼 또 말도 안 되게 이제 오늘 그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수반되면 좀 보겠습니다 했는데 거래가 이제 한번 터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 오늘 뭐 크게 확장이 됐었는데, 얘도 PER이 어때요? 24배. 그러면 얘는 들어가면은 변동성 매매분이 더 들어가겠냐 이거죠. 신풍제약 마찬가지. 변동성 매매분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쪽이 거품이 빠지면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이런 쪽이 거품이 빠지면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실적주의 기준에서 주력의 기준을 편입해 놓자. 그래야 제가 만약에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게 미끄러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자산 물론 뭐 자산주도 볼 수 있겠지만 자산주들보다는 지금의 기준에서 실적주 그런 쪽의 종목군들이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조정이 제한적이다. 돌릴 때는요. 돌릴 때도 주도주들이 기초 반발력을 지금 못 가져간 부분인데, 예? 저점 대비 어찌됐건 10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저점 대비 26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연동성을 못 줘서 그런 거지. 낙폭이 좀 심화되어 있는 쪽이 좀 더 움직여버리고. 근데 그 추세적인 면을 돌리게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실적주가 끌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오늘도 여전히 너무 버겁게 움직이고 있지만 LG화학 그리고 기아 주력주 비중 그대로 유지한다의 기준. 그럼 주력주가 85%예요. 거기에 이제 사실상 그 기준 뭐 DB하이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전체를 포함하면은 거의 뭐 90% 수준이 주력의 기준이 되죠. HMM은 아쉽게도 뭐 고점에서부터 1.17, 그러니까 등락률로는 얼마 아니에요. 근데 아쉽게도 3만 원 공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둔화돼 있는 거죠. 뭐 거래 대금은 그래도 1,0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게 맞습니다. 최상위에요.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3만 원 공방이 나오지 않는 한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제 수급이 좀 크게 개선되고 움직임이 변동성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매수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은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기관들 쪽이 좀 매도가 나오는 건데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HMM의 뭐 최악의 경우는 HMM도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지니까 그러면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이든 또 고점에 잡으신 분들 순절이든 기준 잡고 이제 빠져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고점 대비 적정이 밀려 있다. 5일선 그 재돌파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도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쪽도 지금 거래량이 없어서 거래량이 없어서 이제 뭐 적은 물량에도 프로그램 뭐 만주 2만주에도 좀 들어올려졌다가 밀려 내려왔다 하는데 어차피 이제 손바뀜은 계속 있다 이런 기준을 잡습니다. 거래가 이왕이면 이제 터져 있을 때 고점에서라도 이제 잡으면 좋고요. 그리고 비중이 전혀 없으신 경우에는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입 기준 잡을 때에도 뭐 프로그램 쪽이 월등하거나 다시금 이제 고가가 26,550원이 월등히 뚫리거나 거래 터지면서 그러면 문자 사인까지 나갈 거고요. 문자 안 나가더라도 뭐 지금 전혀 매매 사인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거 감안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 현대바이오 0.8% 갖고 계시는데 현대바이오는 이제 31,800원이시고 지금 32,550원이에요. 이쪽은 이제 거래가 지금 여전히 둔화돼 있죠. 일단은 오늘 마감 때 제가 안 까먹는다면 마감 때 빼고 나올게요. 일단은 빼고 나와서 거래가 이제 수반될 때 다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습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되는 다시 설정 범위를 잡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그러니까 수수료 빼고 이제 조금 뭐 수익이 발생돼 있는 건데 뭐 수익 여부를 떠나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쪽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그리고 두산중공업 DB하이텍 이제 3.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도 계속 이렇게 눌려 있다 보니까 좀 짜증스럽고 또 버겁기도 하고 또 물량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고점에서 물량이 좀 돌았어요. 이렇게 손바뀜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감안해서 실적의 흐름 나오고 세게 들어올렸는데 일단 DB하이텍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의 경우도 컨센서스 지금 6배가 뭡니까? 5.91 말 같지도 않은 흐름.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 이제는 차분히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당일 기준에 월등한 가격 매릿이 부각되든가 아니면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을 줄 때 그 양봉에서 이제 또 꼬리 달리거나 밀끌어져 내려오더라도 그때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지입니다. 유지고 이제 매매 사인 매수가 추가적으로 안 나가더라도,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래 부분이 일단은 뭐 900만 주에도 나쁘진 않아요. 11시 기준에.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고점을 조금씩만 계속 넘겨놔도 일단은 충분히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 편입의 문자는 조금 전에 이제 뭐 편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라이브 방송 쪽에서는 뭐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편입이 안 되셨으면 지금 가격에도 편입을 하셔도 돼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 쪽이 계속 조금 전에 21,300원 찍을 때 그리고 21,050원까지만 40만 주 정도 들어왔던 게 그게 이제 더 들어오면서 지금 고점을 21,500원까지 다시 찍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2차 편입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편입 기준에 21,500원 기준에서 추가 5% 해서 이제 20% 채우고 신규 편입자는 이제 15%까지 편입 기준 설정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다 된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최근에 이제 매매 사인 나온 종목군들 위주에서의 전략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설정이 원활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이제 여타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일단 CS윈드나 이제 OCI 같은 경우 OCI 저평가입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드리고 난 이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뭐 86,600원에서부터 9만 원에서 잡더라도 20% 지금 이상의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전체가 관심을 다 가질 만큼의 거래 대금까지는 일단 좀 아니어서 아쉽고, CS 윈드도 뭐 자체적인 거래량 200만 주 이후에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거래량 200만 주 이상 오늘 형성이 되겠죠. 200만 주 수준 최소. 그럼 그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잡고, OCI도 80만 주 정도 뭐 이런 거래량을 기준 거래량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세 매매를 좀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위치는 된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 그렇고 이제 HMM의 거래량도 일부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급 변동성까지 따져서 신규 매수 사인을 내보낼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요. LG화학은 이제 저점 찍고 다시 1%씩 돌리게 됐을 때 그때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재차 설정을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하이닉스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격 반발력이 연출이 되기를 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 동영상 전략.